퇴근 심리 카페. 조금씩 나아지면서 직장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특히 직장 상사가 말을 험하게 할 때, 그분이 말을 너무 가리지 못하고 막 할 때, 뭐 그렇게 악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그 말을 들으면 상처가 많이 받아요. 어떤 분은 뭐 요즘 배가 많이 나왔네 하고 여직원한테까지 그러신 분이 있다는 거죠. 이걸 정말 너무. 그다음에 뭐 머리가 좀 빠지면 야 당신 곧 대머리 되겠어? 그 얘기 듣고 그 탈모가 더 심해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어떤 직장인의 상사를 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의 격조를 드러낼까요? 사실은 말이죠, 말.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을 하냐가 그 사람의 격조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그 부장님, 그 윗사람은 쉽게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별로 격조 없는 분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 격조 없는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휘둘려야 될까요? 사실 말 한마디 중요하죠. 인간관계라는 게 말로 시작돼서 말로 끝나는 건데. 그래서 사실 나는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인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말이죠. 제일 직장 상사한테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직장 상사들이 벌써 퇴근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듣기 싫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말 전에 내일 출근해? 뭐 일 없나 봐? 이거밖에 못해? 회의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런 말 싫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싫잖아요. 사실은 그런 말이 싫은데 우리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는 말로 시작이 되고 말로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말이 곧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말 한마디가 사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우리 동료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보면 어떤 동료가 요번에 제주도 가기로 했어. 주말에 갈 거야. 연휴 때 갈 거야. 그러면 이게 내가 그 사람을 좀 죽이고 싶을 수도 있고 살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살려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람 살리고 싶으면 길을 좀 살리고 싶으면 와우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대단하다. 부럽다. 어유 너 제주도 요새 좋다는데 뭐 그러면서 뭐 렌트카는 어디로 하기로 했어? 숙소는 어디야? 이렇게 관심과 감탄해주면 신납니다. 근데 반대로 죽이고 싶어요. 그럼 어떡하실까요? 그러면 야 요즘같이 바쁜데 꼭 휴가 가야 되냐? 하고 공격 한번 딱 날려주시고 응? 야 지금 요새는 제주도 날씨 안 좋아. 사람 그렇게 많은데 뭐하러 가냐? 야 나 같으면 딴 데 가겠다. 야 제주도 야 이렇게 나가면 사실 정말 그 사람 기는 팍 죽어버리죠. 어떤 사람은 아예 관심을 안 가지면 그게 또 그 제주도 가겠다는 동료를 죽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식으로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걸로 기가 살기도 합니다. 내 말 자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런 대화 기술, 그 안에 있는 그런 메시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그 메시지와 내가 하고 싶은 의미를 말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 애 방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럴 때 방을 치우게 하고 싶을 때 말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아이한테, 야, 너는 이게 애비 닮아서 이 모양이냐? 왜 돼지우리 같이 이 모양이냐? 사실은 엄마 입장에서는 그냥 깨끗하게 치우고 지내라. 청소 잘하고 정돈 잘하는 사람이 훌륭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그 메시지를 왜 안 주고 왜 애한테 돼지우리 비난하고 집안에 뭐 남편까지 비난하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느낄까요? 아이는 당연히 우리 엄마는 나만 보면 비난한다. 자기가 신경질하니까 나를 잡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방어적이 되고 저항적이 되는 거죠. 엄마가 전달하고 싶었던 의미는 청소 잘하고 깨끗하게 살아라였는 건데 결국은 아이와 상처가 되고 결국 심정적으로 의미가 벗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내 의미, 내가 원래 하고 싶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에서 폭력적인 요소를 빼야 됩니다.
우리 그 심리학에서 유명한 마샬 로젠버그라고 해서 비폭력 대화라는 것을 만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나중에 평화운동가로 이제 나갈 정도로 그런 것들이 어떤 중재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유명해지긴 했는데, 이 비폭력 대화는 판단, 평가, 진단 이런 걸 빼고 내가 어떤 걸 바라는지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협력과 조화를 오히려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잘 얘기하면서 판단과 사실을 구분하고, 판단 아닌 거 판단 빼고요, 객관적 사실대로 느낌과 욕구를 요청을 그대로 하면 엄마가 잔소리할 때 방어적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엄마가 뭐라고 얘기할 때 그 메시지만 딱 전달하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남편 비난하고 얘를 비난하는 것들이 더해졌기 때문에, 너는 항상 그 모양이야가 더해졌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판단하는 거 말고 왜 도대체 공부 안 하냐, 너는 그렇게 빈둥대다가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것들은 정말 판단적인 말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뭘 바라는지, 난 네가 공부 좀 열심히 하면 좋겠다, 나는 네가 공부 안 하니까 너무 속상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만 얘기하고,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는 1시간 정도 공부하는 게 어떠니 하고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사실 폭력이 많이 빠지는 거죠. 이게 비폭력 대화라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판단하는 걸 먼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을 빼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가만히 들어보세요. 우리 이야기 속에 상당히 많은 수가 판단이고 폭력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빠지면, 판단의 어떤 내용이 빠지고 폭력의 요소가 빠지면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비폭력적으로 대화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아주 그냥 평온하게 이야기가 잘 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실은 이 말이라는 게, 내 입으로 내뱉는 말이라는 게 너무 소중해요. 이게 긍정심리학에서 그런 연구한 적이 있거든요. 캔사스 대학에서 그 가수가 자기가 부르는 노래의 그 가사 내용에 따라서 일찍 죽은 사람들하고 오래 장수한 사람들 비교해 봤더니 긍정적인 가사를 가지고 부른 사람들이 더 장수했다는 거예요. 특히 밝고 행복한 내용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참 삶을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화가 냈던 내용, 그 다음에 분노, 슬픔을 얘기했던 그 노래를, 왜냐하면 노래라는 건 수천 번 이상 그 가수가 부르잖아요.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가수의 운명은 생각보다 짧았다는 것이죠. 가수의 운명은 자기가 부르는 노래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에 이야기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비폭력 대화라고 할 수 있을 때, 비폭력 대화는 나의 욕구, 내가 원하는 내 감정, 내 요청, 이것들 구분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팀에서 실적이 나쁜 팀의 팀장이다 할 때, 이제 우리 팀원들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폭력적으로 얘기하면, 야, 너네 뭐냐, 이거 죽을래? 이렇게 하고 되겠어? 하면서 욕하고, 네 형편없는 놈들아 판단하고, 이거를 우리 욕구, 감정, 요청, 욕구, 감정, 요청에서 욕감요, 외우기 쉽게 욕감요, 욕구, 감정, 요청이라고 한번 보면서, 욕구는 뭘까요? 야, 우리 팀이 전체 중에서 중간 이상의 성적을 좀 내고 싶다, 이게 하고 싶은 거죠. 내 감정은 지금까지 우리 팀 성적 보니까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힘들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침에 1시간만 먼저 일을 좀 해보자. 저녁에도 가능한 사람들은 1시간만 좀 일을 더 해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건 중간 이상 실적을 내는 거다. 나는 너무 초조하고 불안한 감정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폭력적 요소를 빼고,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너네 형편없는 놈들이 하는 거 하지 말고 욕감요를 하면 사실은 비폭력이 되고, 그 비폭력 대화를 들은 어떤 우리 팀원들은 마음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요청을 들어줄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감요, 비폭력 대화, 판단하지 않고 욕심이 아닌 내가 갖고 있는 내 욕구, 욕심과 욕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건 내 욕심이면 안 되죠. 내가 하고 싶은 거가 뭐냐, 그 욕구, 그 다음에 내 감정이 무엇이냐, 난 정말 힘들다, 나 하지만 초조하고 불안하다, 그걸 솔직히 드러내고, 그 대신 요청,
내가 요번에 너희들이 조금 이렇게 일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한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들어준다는 것이 비폭력 대화의 마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